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2026년부터 기초연금 없어진대. 자동차 한 대 샀다고 연금 떨어졌다더라. 나 이제 곧 65세인데 내 연금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정말 폐지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안 날리고 잘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요. 아, 이 정도만 알고 준비하면 내 기초연금은 지킬 수 있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든 아니면 이제 곧 65세를 앞두고 계시든 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을 도와드려야 하는 자녀분이시든 오늘 내용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2026년에 폐지된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지급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고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기준을 손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폐지된다더라, 이제 못 받는다더라 하는 말은 대부분 소문이고 그 소문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폐지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를 잘해서 탈락이나 감액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숫자를 한번 짚어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경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한 달에 34만 2,510원, 약 34만 원입니다. 에이, 34만 원이 뭐가 그렇게 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34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약 410만 원입니다. 10년이면요?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소소한 용돈인 줄 알았는데 10년, 20년으로 놓고 보니까 꽤 큰 돈이네.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지키느냐, 놓치느냐가 노후 생활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인 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이 2024년보다 15만 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탈락입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된다고 하더라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안 받는데 소득이 뭐가 있어? 당연히 기준 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 소득,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쓰는 말은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 소득인 정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끌어모아서 그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월급, 일해서 버는 돈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보험, 특히 저축성 보험, 전세 보증금, 자동차, 집과 토지, 골프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이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막상 계산해보면 기준을 넘겨서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 1억은 그냥 넣어둔 거지. 그걸 매달 꺼내 쓰는 것도 아니고 일해서 버는 돈도 아닌데 그게 왜 소득이야?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시면 이자도 나오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건 소득 역할을 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1억 원에서 우선 2천만 원을 빼줍니다. 이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고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8천만 원이죠. 이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연 32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6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에 1억 원이 있으시면 이자도 나오죠. 연 3%라고만 잡아볼게요. 1억 곱하기 3%는 연 3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25만 원입니다. 이 이자 소득에서 또 기본공제 4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도 약 21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26만 6천 원과 이 이자 소득 21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약 47만 6천 원 정도를 버는 것과 같은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일을 안 하셨고 돈을 꺼내 쓰신 것도 아닌데 통장에 1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 47만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이제 왜 통장에 돈 좀 있고 전세 보증금 좀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기초연금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감이 오시죠? 이제는 실제로 있었던 3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박순덕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가 되신 순덕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십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일도 못하니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서 노후에 조금 숨통이 트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65세가 되던 해 집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셨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5억 2천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순덕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딸이 집을 팔았는데 잠깐 제 통장에만 넣어둔 거예요.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개인 사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맡아둔 돈이든 오래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순덕 어르신은 딸 돈을 잠깐 맡아둔 것뿐인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녀 돈은 절대 부모님 통장에 넣어두지 마라.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큰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20년 전에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을 하나 가입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라도 하나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달 30만 원씩 2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7,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나도 노후 자금이 좀 생겼구나. 기분이 좋으셨겠죠. 마침 그 무렵 만수 어르신도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통장에 7,500만 원 들어온 게 보입니다.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 정액을 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평생 노후 준비하려고 모은 돈인데요. 지금 당장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적금에 넣으려는 건데 그게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지만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예금과 똑같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잔고로 잡히고 그에 따른 이자, 소득까지 합산되어
기준을 넘긴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곧 만기가 된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금형 전환 같은 방법을 꼭 상담해 봐야 한다. 세 번째는 이병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병호 어르신 부부는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나서 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전기차로 바꾸자. 환경에도 좋고 정부 지원금도 나온다더라. 그래서 차량가액 4,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든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그 가액 전부를 재산으로 보고 그걸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 정액에 더해버리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병호 어르신 부부는 원래 부부 합산 소득인 정액이 330만 원 정도로 부부 기준 364만 8천 원보다 여유 있게 낮아서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사면서 월 약 37만 5천 원에 해당하는 환산소득이 추가로 잡히자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가 버렸고 결국 기초연금이 반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차를 바꾸기 전에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특히 자녀차를 부모님 명의로 해두는 일은 더더욱 조심하라. 이제 영상에서는 이 10가지 실수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만 65세 지나고 나서 신청할 경우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기초연금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4월에 신청하면요.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 적금액은 만기를 확인 안 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그 달에 적금 만기가 돌아와 3천만 원, 5천만 원이 통장에 확 늘어나면 그 순간 소득인 정액이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전후 3개월은 예적금 만기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통장, 휴명계좌를 방치하는 경우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 예전에 만들고 잊어버린 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잔액들도 전부 합산됩니다.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명의 차를 부모가 쓰는 경우 차는 아들 명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타고 보험도 부모님이 주 운전자로 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자를 따져서 부모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골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그냥 둔 경우 별 가치 없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주민센터에서 4명의 토지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부부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몰아두는 경우 남편 명의로 다 몰아두면 나는 재산 없는 걸로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으로만 몰아두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에 상환하는 경우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집값에서 대출금을 빼고 순수 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 65세 전후에 빚 없이 살아야지 하고 대출을 싹 갚아버리면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와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여덟, 증권펀드 계좌를 잇고 있는 경우 주식, 펀드, CMA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도 모두 금융재산입니다. 예전에 사두고 잊어버린 주식 때문에 기준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홉, 골프콘도 회원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용을 거의 안 하더라도 수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 하나가 기초연금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집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일정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억울한 탈락 사유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쭉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우리 부모님 상황이 여기에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력에 표시하기입니다. 내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생일이 속한 그 달의 1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20일이면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날을 놓치면 한 달치 34만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장 정리하기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안에 65세가 되신다면 모든 은행 앱,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까지 전부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내 통장 찾기를 검색해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들을 전부 확인해 보세요. 쓰지 않는 계좌, 잔액이 애매하게 남은 계좌는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재산 목록 만들기입니다. 종이 한 장 준비하셔서 왼쪽에는 재산 종류, 오른쪽에는 금액을 적습니다. 집이 있으시면 공시가격을 적고, 차가 있으시면 차량 시세를 적고, 예금, 적금, 보험, 토지, 회원권 등 생각나는 모든 재산을 리스트로 만듭니다. 이 종이 한 장만 잘 만들어 가셔도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훨씬 정확하게 여러분께 맞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류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신분증,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한 번에 신청이 끝납니다. 마지막 5번째, 신청 방법 정하기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3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헷갈리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번, 이 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이제 앞으로의 변화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였습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였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밥값이 반으로 줄어듭니까?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병원비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제도가 평생 함께 산 부부를 갈라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드디어 정부가 이 부부감액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딱 없애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이 20% 1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모든 부부에 대해 부부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때부터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각자 감액 없이 산출된 금액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이 각각 34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은 20% 감액으로 각각 27만 2천 원, 합계 54만 4천 원을 받지만 2030년부터는 각각 34만 원씩 합계 68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약 16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부부이신 분들은 앞으로 제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아직 그대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구조는 계속 논의 중이지만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기초연금 34만 원만으로는 한 달 생활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실버론,
둘째는 주택연금, 셋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1. 국민연금 실버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병원비가 급하게 나갈 때,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때, 집에 큰 수리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도 비교적 낮고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주택연금은 집 한 채를 담보로 맡기고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과 나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서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과 합치면 매달 18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값을 연금처럼 나눠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는 집을 처분해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마지막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몸이 아직 괜찮아서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용돈이라도 조금 벌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 동네 공원 환경정비, 취약 어르신 안부 확인,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 이런 다양한 일이 있고 한 달에 30만에서 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일자리 활동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활동 자체가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에 기초연금이 갑자기 폐지된다는 말은 소문에 가깝다. 제도는 지금도 조금씩 손질되고 있고 특히 부부감액 폐지처럼 좋아지는 방향의 변화도 준비되고 있다. 둘째, 가장 위험한 건 제도 개편이 아니라 내가 몰라서 준비 안 해서 기초연금을 스스로 날리는 것이다. 예금, 적금, 보험, 전세보증금, 자동차, 토지, 회원권, 이런 재산들이 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고 통장 관리, 만기일 관리, 차량가액 관리,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연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그냥 날아갈 수 있다. 셋째, 신청을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만 65세가 되는 달일을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통장과 재산 목록을 정리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달력 한번 보시고 통장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 재산 목록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노후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내가 기초연금 받는 법을 알면 내 주변 사람의 노후도 함께 지킬 수 있다. 다음에도 여러분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들 차분히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